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도토리의 또 다른 의미를 알게 해준 싸이월드가 폐업 처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싸이월드에서 사전 공지 없이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후 이용자들은 과거 개인정보를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데이터 백업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있었죠. 그러나 싸이월드는 문을 결국 닫았습니다. 싸이월드 회원수가 총 2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의해 인터넷 사업자가 폐업하면 이용자 데이터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폐업을 한 건 너무 안타깝지만 누군가의 추억과 기억으로 많은 돈을 번 기업인데 그 추억과 기억을 돌려주기 위해 문을 닫기 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20대 사진과 글도 추억도 기억도 이렇게 작별하네요. 2020년 6월 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경제 뉴스들이 워낙 굵직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소비자 관련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계의 큰언니 CN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니 어서 오세요. 자, 네. 제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소비자로서 화나는 뉴스를 지금 우리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는데 네네. 이 스타벅스를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 그렇죠. 이유가 예, 예. 너무너무 화나는 이유예요. 네네.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냥 통상적인 조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이제 비정기 세무조사를 한다. 근데 이 조사를 맡은 데가 어디냐면, 다국적 기업의 역외 탈세나 국제 거래 등을 조사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조사를 담당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해외 본사를 두고 있으니까, 본사 사이에 거래 가격을 좀 부풀려서 이전 가격 부풀리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좀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네네. 국세청에서는 그냥 통상적인 조사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와 해외 본사 사이에 네네. 이전 가격 부풀리기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네네. 하고 있는 하고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 안 와닿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원두값을 네네. 내가 치르고 먹는 그 원두값을 부풀렸다. 지금 네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이제 판매를 하거나 뭐 이렇게 영업을 하는 이런 네. 데들이 원가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 사실은 그게 이제 소비자 가격에 사실은 다 이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용으로 다 지불하는 건데 그걸 부풀려서 본사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실은 이제 탈루하는 세금을 탈루하고 소비자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만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고 이제 그런 의심들이 여러 사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우리가 커피는 이제 워낙 자주 마시는 거고 스타벅스는 자주 이용하니까 네. 이제 원두를 그렇게 해서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서 결국은 소비자 가격까지 오르게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지점에서 소비자들이 그러면 내가 한 잔 마신 이 커피가 결국은 부풀기가 돼서 본사로 들어가는 거야? 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제가 네네. 전에 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스타벅스 커피값이 워낙 비싸다. 유독 다른 네. 나라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커피 판매점에 비해서 비쌉니다. 아니, 국내에. 그러니까 예. 외국 뭐 외국과 뉴욕의 비교했을 때는 스타벅스. 이제 좀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밸류 챔피언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거기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40개국의 스타벅스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한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다음으로 비싼 걸로 돼 있어요. 40개국 중에. 그러니까 한 36위 정도 된 거죠. 미국이 가장 저렴하죠. 미국이 지금 2.71불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5.03불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뭐 스타벅스가 미국 거니까요. 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미국 거니까 미국은 싸겠죠. 네. 근데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우리가 왜 비싸야 그러니까요.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40개국을 비교했으니까 뭐 유독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국내의 다른 커피 판매점 하고 조사를 해보면은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이 월등히 높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지난 2019년에 그 9월 4일부터 16일까지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커피 판매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쭉 진행한 게 있어요. 이제 네. 이용자 1,0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제품이나 뭐 예를 들면 서비스 품질, 접근성 이런 거에서 다 1등이 스타벅스.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죠. 네, 워낙 선호도가 높군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는 6개 판매점 중에 5위. 네, 그래서 종합해서 이제 스타벅스가 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다른 판매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높은데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한 3개국 정도 보다는 좀 비싼데 다른 그 외의 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는 좀 저렴한 걸로 현재 조사는 할 때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타벅스 모르는 분들은 없지만 네네. 우리나라 스타벅스 지분 구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좀 네네.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본금으로 네. 지방에 가서 서울 시내에는 스타벅스가 가능하고 뭐 그것도 다 이 지분 구조 때문이라는 얘기가 네네. 있어서요. 네네. 네. 지금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마트가 50%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본사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트 50%, 스타벅스 네, 본사 네.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에 그 지분을 이제 배당을 하잖아요. 600억 배당을 했어요, 스타벅스가. 그래서 300억을 이마트가 가져가고 그 300억을 미국 본사가 이제 가져가게 됐는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거냐면은 1999년에 처음 스타벅스 코리아를 만들면서 반반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사실은 올해 말에 이제 이마트하고 스타벅스 본사 사이에서의 이 계약 관계가 이제 올해 말에 종료가 돼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실 이거를 다른데 이마트가 매각할 거다. 50% 지분을 뭐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걸로 10년 더 계약을 유지하는 걸로 확정이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지분이 높은데 이거를 구매할 만한 지금 이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렇겠죠. 있어야 그걸 인수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마땅치가 않고 현재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좀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매출이 한 22.8% 올랐고요. 매장도 작년에 100개가 넘게 추가로 생겼어요. 100개나요? 작년 네. 한 해 동안요? 네. 정말 그래서 많이 생겼군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에 326개 정도였는데 매장이 지금 현재 1,378개, 작년에만 116개가 늘어났어요. 와.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많이 절반 벌어가죠. 정도라 하더라도 네. 그런데 이렇게 해외법인 본사의 과도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게 사실이라면 네. 이거는 정말 소비자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원가를 이거는 사실은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를 다 제외하고 남은 것에 대한 배당이잖아요. 근데 네. 원가 자체를 이제 부풀려서 본사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면 배당된 300억 외에 더 많은 수익을 뭔가 이제 그 거래 관계에서 네. 가지면서 국세청은 물론 탈루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유난히 높은 스타벅스의 그 가격, 소비자 가격하고도 관련성이 있지 않겠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세청 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국세청이 이렇게 뭐 일상적인 조사다라고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조사에 들어간 이유는 뭔가가 이제 의심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소비자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스타벅스의 우리나라 매장이 이렇게 많다면 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문제에 대해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타벅스 하면 네. 얼마 전에 또 한번 난리가
난리가 났었죠. 네. 그 가방. 가방. 그 얄궂은 가방. 네. 그거 받으려고 커피를 몇 잔이요? 네. 몇 잔인가? 몇백 잔을 사가지고 무료로 한 잔 마시고. 300잔. 네네. 한 잔 마시고 버리고 그거 그렇죠. 타기 위해. 네네. 300잔을 가지고 17잔을 시키면 주문하면은 이제 가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왜 300잔이나 시켰대요? 가방 많이 가져가려고. 네. 그리고 299잔은 버리고 한 잔 마시고 가방을 잔뜩 가져가는. 근데 그 가방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 인터넷 이렇게 내놓으면 중고시장 같은 데 내놓으면 뭐 거의 10만 원 가까이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네. 커피값 한 17잔 값보다 훨씬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이게 약간 뭐랄까 어떤 제품, 본 제품을 팔기 위한 경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문을 정기 구독해주면 뭐 자전거를 준다든가. 그렇죠. 보험에 뭐 들면은 뭐 사은품으로 뭘 준다든가 뭐 이런 것 쭉 있는데 그 부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본품의 그 일정 양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같은 걸 적용하게 되면 커피에 대해서도 사실 한 잔당 우리가 그렇죠. 경품으로 줄 수 있는 걸 일정하게 정해야 그것도 하는데 다 기준이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고급의 제품을 다 경품으로 내놓고 커피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마케팅에서 또 먹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네요.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긴 하고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해서 내놓는데 그 스타벅스가 유독 그 기획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은 거예요. 아까 제품 선호도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내놓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참.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이제 기준을 좀 정해서. 그러게요.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 10% 이내. 네, 그런 정도, 그러니까 뭐 5,000원이다 그러면 한 500원 정도를 뭐 경품으로 가능하게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커피나 이런 일반적인 판매에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적용 자체도 제한돼 있고 이제 금액도 이제 지금 뭐 한 3만 원대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본인은 돈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뭘 그러냐라고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문화가 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게 일상적인 커피 가격에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네네. 결국은 본래 팔려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게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걸 찾아서 많이 판매해 주는 게 좋은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타벅스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커피 그 소비량이 엄청나잖아요. 네네네. 커피 전문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비자 관련 이슈도 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여름철 다가오면 위생 문제가 이제 그동안 해마다 가장 컸었는데 특히 이제 아이스 커피. 네. 네. 뭐 곧 죽어도 아이스 커피만 360을 마시는 얼주가. 얼주. 있고 저는 이제 뭐 따뜻한 커피만 마시는 연령대가 돼서 그런데 그 아이스 커피가 그 1년 내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예전에는 여름철 한철 이랬는데 근데 이제 이 얼음을 얼리는 방식이라든가 그 제빙기를 다 쓰는데 그러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식약처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하는데 위생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항상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청소, 그 기기에 대한 청소나 그 뭐 제빙기 전체 관리 체계 뭐 이런 게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가 가격 조사나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긴 한데. 네, 이제 올해도 아마 이제 여름철 다가오니까 위생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 네, 그런 정도 일단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이제 폐기물 문제가 이제 조만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요? 일회용 컵.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또 이런 커피 전문점이잖아요. 일회용 컵 진짜 쓰지 말아야 되는데 네. 사실 저도 제 옆에 그래서 지난해 있네요. 말에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에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네, 그런 법이 20대 국회에 마지막 날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의 소비자 부담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러면 이제 자기 컵을 사용해도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다회용 컵을 사용할 때 이제 이런 판매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구체적인 이제 조치 안들이 또 이제 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런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회용품을 아주 대폭 줄이는 지금 저희 환경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쏟아내놓고 있는데 거기에도 결국 소비자의 실천이 같이 따라줘야 맞습니다. 되는 거라서 네, 이것도 이제 소비자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회용품 안 쓰기 해서 사실은 좀 정착이 되려던 찰나에 코로나19가 터졌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지금 일회용을 그렇습니다. 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인식이 좀 느슨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일회용이 훨씬 위생적이고 편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름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하나 짚어볼 이슈가 있어요. 네. 코로나 이후에 배달업체 이용해서 음식 시켜 드신 분들 많을 텐데 네. 그러다 보니 배달앱은 좀 호황일 것 같고 그런데 배달앱 요기요가 네. 과징금을 맞았어요. 네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긴 건데요. 이게 뭐냐면 최저가 보장제에 대한 과징금이었어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네.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했는데 최저가 보장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부담을 결국 그 가맹점에 이제 다 떠넘긴 거죠.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팔면 뭐 5,000원짜리 쿠폰을 소비자에게 주게 하거나 또는 이제 그 나머지 차익을 소비자에게 보상하게 했는데 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144개 그 위반한 가맹점을 찾아내 가지고 그중에 그 40여 개의 그 가맹을 취소를 시켰어요. 그 계약을. 취소까지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식당들은 지금 이제 전체 매출에서 요기요가 차지하는 게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 15% 매출을 놓치게 되니까 이제 울먹 겨자 먹기로 최저가 보장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요기요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제 배달료도 부담을 해야 되고, 지금 배달료가 이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있으니까 여기 비용보다는 직접 전화해서 주문하는 경우나 뭐, 자기가 사갖고 가는 경우나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회를 이제 박탈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한강 앞에 치킨집에 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사갖고 갔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배달을 할 수 있냐니까 배달을 하려면 꼭 이 앱을 써야 된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른 앱을 사용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맞고 가격도 가장 저렴하게 해야만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절대적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을 하고 있기 독과점을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런 배달을 통한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고 여기를 해야지 그래도 매출에 도움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어제 생긴 일이 아니고 2013년부터 16년까지 네.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7년부터는 이제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저가 보장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없어진 지 몇 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없어졌는데도 이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에는 지금 이제 배달의 민족하고 그 요기요하고 이제 기업 결합 심사가 맞아요.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네. 소비자 쪽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고 막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여론은 이렇게 정말 그러면 정말 거대한 독과점 플랫폼이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소비자에게도 유리하지 않고 기업의 생태계에도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이거를 반려하고 싶은데 기업 결합 심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국면에서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가 이제 다 지난 거긴 하지만 최저가 보상제 부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그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 결합 관련 네네. 결과에도. 뭐 공정위에서는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부인은 하고 있는데 기업 결합 심사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이 그동안 이렇게 윤리적인 여러 가지 그렇죠. 방법이나 소비자 정책 제대로 했는가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독과점이 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데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아쉬운 거는 아니 한창 이런 게 문제가 제기되고 일어날 때 이미 2017년에 있었는데 네, 그때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가진금도 그때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해라라고 하는 지침도 그때 내려야 되는데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조금씩 늦어요 지금 공정위의 조치가.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은 몇 달 전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고 이재명 지사가 공공에 만든다고 했고 그렇죠. 사실 그 이슈가 없었어도 이렇게 했을까라는 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좀 조사라든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왜 이렇게 늦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소비자 쪽에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소비자 쪽 정책을 주로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들여다보긴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소비자원이 그 산하 조직으로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원 기능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실질적인 이슈와 그 아주 당면한 문제에 더 집중하고 지금은 약간 연구소 같은 조사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민간에 많이 넘겨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 부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처에 그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라라고 해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그거 가지고 소비자 쪽에 보호가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개입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주 일반적인 이런 연구 기능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아주 그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사라든가 기획조사, 이런 직권조사 이런 거에 그 소비자원이 더 집중해서 가면 거기 인력도 있고 예산도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조직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대표님께서 실질적인 이슈, 당면한 과제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소비자 문제만큼 실질적이고 당면한 걸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정부가 이제 뭐 가구당 해가지고 긴급 재난기금 줬잖아요. 그래서 뭐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뭐 100만 원 이렇게 가구마다 가구수에 따라서 받았는데 예를 들면 그거 하는 과정에서 소비를 조금만 잘못해서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엉터리 제품을 잘못 샀다든가 하면 3, 40만 원 날리는 건 금방 가죠. 그 귀한 돈. 그 귀한 돈을.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게의 어떤 실질적인 재정을 늘리는 데 있어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막아주는 거, 제대로 잘 나가게 하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소비자 쪽에서 하는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비자계의 큰 언니, 우리 CNI 소비자연구소 조은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